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 교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베트남물로 목욕하면 큰일 난다. 머리 감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연수기 사서 달아라. 솔직히 호치민에 1년여간 살면서 간혹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나왔던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요? 매일 숨쉬는 공기, 그리고 매일 마시는 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베트남 물이 대체 얼마나 더럽길래? 저는 현재 호치민 생활을 떠나서 베트남의 관광도시인 나트랑에 1년째 거주하고 있는데요. 호치민보다 비교적 오염되지 않은 도시의 수질은 어떨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한번 시험해보자. 저는 한국에서 수질검사용 멸균통을 공수해왔고 이곳 나트랑의 수돗물을 직접 채수해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채수해가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공항 검색대에 걸려서 한참을 헤매야 했고 심지어 그 물을 조금 먹으라고 해서 먹기도 했는데요. 독극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참 독특하구나. 결국 무사히 검색대를 통과했고 저는 멸균통에 채수한 물을 한국에 무사히 가져와서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약 2주 후에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저는 베트남의 일부 지역에서 채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베트남 전역의 수질 상태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수질검사 결과는 베트남 물을 대표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나트랑 물 이외에 비교군도 준비했습니다. 한국 물과 비교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두 번째, 한국 중부 안반 지역에서 채취한 지하수입니다. 즉, 한국 서울의 수돗물과 중부지방의 지하수, 나트랑의 수돗물 이 세 가지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수돗물이나 지하수 역시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항목을 언급할 필요는 없고 똑같이 어떤 물질이 불검출되거나 기준치 이하로 비슷하거나 수질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패스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성적서를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세 비교군 모두 중금속 유해 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 일반 세균이었습니다. 나트랑에서 채취한 음용수에서 1000CFU의 세균수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질검사 시 일반 세균 100CFU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서울의 아리수와 한국 중부의 지하수 모두 세균 없음 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이 결과만 보면 베트남 물이 정말 더럽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한 달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채취할 때 실수로 일반 세균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이건 흔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균은 한 마리만 들어가도 증식하는 습성이 있고 제가 이것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운반하고 의뢰하는데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단순히 나트랑의 물이 일반 세균이 많다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손에는 가로 1cm, 세로 1cm당 약 100만에서 500만 CFU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채수된 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손톱 한 번만 뜯더라도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일반 세균이 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입안에도 일반 세균이 많습니다. 일반 세균은 유산균을 포함한 비병원성균 모두를 지칭하므로 나쁘다 할 수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이 또한 끓여 먹을 경우 모두 사멸되므로 안전합니다. 다행히 대장균은 세 비교군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시죠. 질산성 질소입니다. 질산성 질소는 수질 오염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대부분 비료, 가축 분뇨, 하수, 음식물 쓰레기 등이 토양으로 녹아들어 검출되기 때문입니다. 질산성 질소는 10mg 이하로 검출되면 안전합니다. 먼저 나트랑 수돗물은 0.8, 한국 수돗물은 1.4에서 1.5, 한국 지하수는 2.8로 모두 10mg 아래로 안전합니다. 질산성 질소 부분에서는 나트랑 수돗물이 가장 낮게 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도입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물이 부드럽냐의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도가 높은 물은 딱딱한 경수, 경도가 낮은 물은 부드러운 연수라고 합니다. 교민분들은 연수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는 딱딱한 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연수는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나고 경수는 약간의 쓴맛이 나는데 한국의 대부분은 연수에 해당하고 유럽 중동의 물은 경수에 해당합니다. 연수는 거품이 잘 나고 세척력도 좋고요. 경수는 비누가 잘 안 풀리고 세척력 또한 좋지 않습니다. 머리를 감았을 때 머리카락이 뻑뻑한 느낌이 든다는 것은 경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신다면 커피포트 안이 하얗게 딱딱한 슬러지가 침착되어 있는 것을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케일, 즉 석회질이 침착된 것이죠. 설명이 길었습니다. 먼저 나트랑 수돗물의 경도는 20으로 아주 부드러운 연수에 해당했고요. 한국 수돗물의 경도는 56에서 67로 약 연수에 해당합니다. 한국 지하수 역시 경도 61로 약 연수에 해당합니다. 이쯤 되면 나트랑에서 연수기 사용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베트남 물이 탄산칼슘, 즉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연수기를 써야 한다고 하는 주장들이 많은데요. 연수기는 보통 탄산칼슘과 마그네슘을 걸러내는 장치로 보일러에 사용하거나 산업장비 세척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미네랄을 줄이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실험을 보면 나트랑의 수돗물이 한국 물 비교군보다 가장 경도가 낮았으므로 연수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이온 농도인데요. 즉 물의 산도입니다. pH라고도 많이 하고 먹는 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pH 3 이하면 식초 레몬즙 수준으로 아주 신맛이고요. 7 정도면 중성, 9 정도면 약알칼리성이라고 봅니다. 나트랑 수돗물은 7.5로 인체의 이상적인 중알칼리성으로 검출되었고 한국 수돗물은 6.9에서 7.0, 한국 지하수는 7.0, pH도 나트랑 물이 좀 더 인체 친화적인 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중요한 수치는 황산이온인데요. 이는 생활하수나 산업 배출수가 스며들면 급상승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물의 오염도의 큰 지표가 될 수 있겠죠. 한국 음용수 적합 수치는 리터당 200mg 이하입니다. 나트랑 수돗물의 황산이온 수치는 2mg, 한국 수돗물의 황산이온 수치는 9에서 11mg, 한국 지하수의 황산이온 수치는 6mg. 다음은 아연 수치입니다. 아연은 적당히 함유되기만 한다면 몸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고 세포 회복이나 면역 강화 호르몬 생성에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인체에 안전하지만 3mg 이상의 기준치를 넘어서면 금속 맛이 나면서 설사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수돗물에서는 0.141로 미량 검출되었고요. 한국 수돗물과 지하수에서는 불검출되었습니다. 필수 미네랄인 아연이 아예 없다는 것이죠. 베트남 물은 적당한 아연 함유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나트랑의 수돗물 수준이 깐깐한 한국 물의 수돗물 수준보다 높았다는 것이고 일반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좀 찝찝하지만 이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닐 뿐더러 채수 과정에서 혼입될 가능성, 이틀의 여행 시간 동안 방치되었다는 점을 든다면 놀라운 수치가 아니다. 끓여 먹기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오면 물갈이 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보다는 위생관리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로컬의 위생관리가 안 된 식당이나 자판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분들이 많은데요. 로컬에 가면 음료수 얼음을 손으로 집어넣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 시간 음식을 상온 자판대에 방치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분원성 대장균이나 병원성 대장균의 위험이 있습니다. 조사하면서 안 사실은 베트남이 그동안 수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확인 결과 호치민 같은 대도시 일부 지역은 아직도 수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고 사이공 수도공사 역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현재 협력 관계를 두고 노력하고 있으며 한배 간 인적 교류를 통해서 자원 개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한 정수기 선택법을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물의 일반 세균을 걱정하신다면 자외선 살균 필터가 있는 살균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UV 등은 8,000시간에서 9,000시간이 유효기간이므로 1년마다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인체에는 물의 산도와 미네랄이 참 중요하다고 언급해 드렸는데요. RO, 즉 역삼투압 정수기를 사용하신다면 아주 깔끔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만 미네랄은 대부분 걸러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미네랄은 남기면서 정수를 할 수 있는 필터는 활성탄 방식인데요. 현재 나트랑에서만큼은 간단한 활성탄 필터링을 하고 물을 끓여 드시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귀찮다 하시는 분은 제가 제품을 좀 찾아봤는데 두 가지 제품을 링크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아니고 누가 지금 저에게 광고를 교민들이 많이 사신 호치민은 향후에 한인들이 밀집된 7군이나 몇몇 곳을 선정해서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고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